앞으로 그럼 만약에 현금이 생기시면 좀 더 사모아가고 싶은 주식은 좀 어떤 걸까요? 이 8개가 사실 좋다고 하신 게 제가 알기로 2022년 이제 말부터 이제 유튜브 출연하시면 좋다는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게 벌써 시간이 한 1년 반, 뭐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때 좋은 게 지금은 어떤 거는 더 좋아졌고 어떤 건 좀 덜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이제 미래에 내가 이제 받을 그 가치하고의 그 괴리 그게 이제 상승 여력이 되는 건데 이제 상승 여력에서 이제 차이가 생기니까요. 지금 현재 와서 이제 상승 여력이 가장 높은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이렇게 4개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그 4종목을 가장 큰 포지션으로 갖고 있고요. 대략 그 4종목 합치면은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80%가 넘어가고요. 아마 지금 뭐 뒷돈이 생겨갖고 좀 더 사야 된다고 하면 이제 그 4종목을 위주로 해서 살 것 같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포스코홀딩스, LG솔루션스 그렇게 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포스코 퓨처는 빼고 지금 7개를 갖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는 뭐 포스코닉스 있으니까 포스코 퓨처까지 갖고 있을 수 있겠네서 갖고 있는 거고요. 나노신 소재가 되게 제가 갖고 있는 비중이 되게 적어요. 그거는 이제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최근에 이제 뭐 동향이나 이런 거 좀 보면 나노신 소재를 조금 좀 비중을 지금 이제 LG엔솔이나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정도만큼 조금 늘리면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LG엔솔 이 4개 종목을 더 좋게 보시는 혹시 이유는? 그게 상승 여력이 더 높게 나옵니다. 상승 여력이 더 높다는 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건가요? 저평가되어 있는 정도가 이제 더 크다는 거죠. 이제 이 셀사에 비해서. 실적 측면에서 올해 좀 증가폭이 크다고 보는 2차전지 섹터에서 어떤 카테고리가 있을까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가 아마 실적 성장이 크게 나타나지 않겠나.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나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채찍 효과라 그래갖고 이게 이제 이 밸류체인 상에 이제 가장 말단에 있는 원자재 쪽에 있는 게 가장 이게 등락폭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작년에는 한 해 내내 좀 빠졌다고 보면 올해는 한 해 내내 오를 가능성이 많아요. 한 해 내내 오른다고 보면은 결국은 그 광물 쪽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가 그쪽 담당이니까 아마 이제 그 실적의 뭐랄까 성장세가 좀 드라마틱하게 크게 나타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거 포함해서 양극재나 지주사, 폐배터리, 리튬 관련 기업들 사는 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8개가 제일 좀 핵심적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뭐랄까 옛날에 이제 모바일 혁명 당시에 이제 팡을 사는 좀 이제 그런 느낌으로 사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AI는 저는 닷컴 버블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AI 닷컴 버블이 아니야. AI가 앞으로 이제 세상 크게 바꿀 거고. 실제로 많이 굉장히 바뀌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소비자의,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삶을 바꿔야 되는데 전기차는 지금 이제 일반 시민들의 삶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내연기관차 타시는 분들이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넘어갈까, 언제쯤 넘어가지? 이걸 계속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 나오는 전기차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올해 이제 보면은 총 20종의 이제 신차가 대한민국에 출시된다고 하는데, 그 20종 중에서 이제 18종이 전기차고 2종만 내연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더라도 이제 세상이 크게 이제 전기차를 위주로 해서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명확한데, 그에 비해 갖고 지금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 실제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서 AI 관련해서 소비하고 있는 게 뭐냐? 라는 관점에서 보면 없잖아요. AI에 돈 한 달에 얼마 쓰십니까? 저 챗GPT 얼마 쓰시죠? 그게 얼마나 2만 원이에요? 3만 원이었나? 예. 쓰시는 분도 있네요. 예. 편하신가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예. 그리고 생각보다 똑똑하더라고요. 예. 주변에서 쓰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예. 뭐 2만 원이니까. 2만 원을 되게 소수의 분이 쓰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이제 확산돼서 나중에 이제 챗 GPT나 뭐 이런 쪽, 생성형 AI 쪽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제 쓰게 되고, 그게 이제 다 같이 쓰게 되고, 지금 인터넷 쓰듯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통해서 이제 지출하는 돈이 2만 원이 아니고 한 2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혁명. 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세상에 큰 변화가 이제 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보면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닷컴 버블하고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건 각자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예. 판단을 그런 관점으로 사실은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AI가 앞으로 세상을 바꾼다고 보면 그러면 엔비디아를 사세요.
사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질문 좀 더 드려보면 2023년이 어쨌든 2차 전지의 해였잖아요. 특히 상반기 때는 엄청난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 작가님 말씀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주식 시장에서는 AI랑 반도체의 해로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특히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주가까지 같이 올랐는데 2024년에 AI 반도체가 이제 작가님 말씀처럼 그런 상승세는 아니더라도 주식 자체는 굉장히 이제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좀 이제 구분해서 이제 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주식은 항상 접근이 이제 투자적인 접근이 있고, 그렇죠. 투기적인 접근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있고 이제 인식이 있는데, 네. 이제 사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이제 투자적 관점의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인식의 관점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이제 투기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사실의 관점에서 보면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고 AI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고 있고 이런 거는 극히 미미합니다. 다만 인식이 앞으로 이제 이런 AI 관련해 갖고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클 거고 그러면 관련해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될 거고 하니까 이제 이게 시장이 더 커지기 전에 내가 선침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수요들이 몰려서 이제 뭐 엔비디아 주가도 많이 오른 거고 지금 현재 이제 이 시장에서 AI나 반도체에 관련된 인식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에 비해서 너무 과장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찬물을 맞을 날이 올 거고 그 얘기는 곧 이제 주가 폭락을 의미한다. 그거는 결국 이제 닷컴 버블이 꺼지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이제 AI는 닷컴 버블이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모바일 혁명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거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아이폰을 다 샀고 아이폰을 통해서 아마존을 통해서 이제 물건을 이제 구입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쿠팡이겠죠.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이 시장 환경 자체가 이렇게 변화된 거잖아요. 옛날에 이마트를 통해서 이제 물건을 장보러 가셨던 분들이 지금 다 쿠팡 통해서 물건을 산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의 생활 자체를 이제 크게 바꿨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는 내연기관차가 다 사라지고 모두가 전기차를 타는 시대가 도래할 거니까 이거는 이제 뭐랄까 확정된 미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래인 그런 거니까 이제 모바일 혁명하고 같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잘못된 인식이 오래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잘못된 인식에 의해서 이제 붐이 불어갖고 주가에 거품이 꼈던 AI 반도체는 올해 작살이 날 거고 반면에 이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제 주가가 지나치게 억눌려 있었던 이제 2차 전지 주식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갈 거다. 사실에 따라서 라고 보기 때문에 23년이 2차 전지 한 해였고 24년 또한 2차 전지 한 해가 될 거다. 25년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2차 전지 빅뱅 한 해잖아요. 그러니까 25년도 2차 전지 한 해가 되고 26년도 마찬가지겠죠.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고집 버리지 말고 빨리 2차 전지 공부해서 이제 제대로 이쪽에서 성장이 실제로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이 산업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야 그래야 답이 있는 거지. 성장도 없고 기껏해야 이제 허황된 거품 같은 꿈만 있는 AI 반도체 이제 이런 거 쫓아다니면 미래가 되게 이제 암울해질 거다. 옛날에 이제 새로운 기술에 열광했다가 인생이 많이 망가진 이제 20대 30대 이제 우리 세대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될 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은 예전에도 안 좋게 보셨는데 지금도 안 좋게 보시겠네요. 예. 삼성전자가 좋아지려면 결국은 TSMC하고의 그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격차를 축소시키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HBM이 사실 규모가 너무 적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뭐 여러 연구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이게 통계치가 다르긴 한데 보통 한 40% 50% 지금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 HBM 반도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40, 50%면 되게 크게 성장하는 것처럼 사실 느껴지지만 지금 현재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성장하는 그 속도에 비해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기존 쓰고 있는 반도체의 일정 부분이 사라지고 그 부분을 HBM이 대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제 HBM이 40% 성장한다고 했을 때 그 성장하는 그 폭만큼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40% 성장하냐? 안 그렇다니까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아주 일정 부분, 대략 뭐 5%, 10% 되는 부분만 HBM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그 10%에 40% 성장하면 4%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밖에 성장 요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 좀 요약하는 질문, 핵심 요약하는 답변만 좀 부탁드리는 질문인데, 그럼 2023년 에코 프로의 해였다면, 2024년은 2차 전지에서 어떤 주식이 좀 대장주 될까? 2차 전지 어떤 주식 사야 되나? 24년은 포스코홀딩스의 한 해가 될 거다.
네.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제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게 이제 숫자가 찍히면서예요. 그 리튬 쪽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공장이 완공되고 그에 따른 매출이 본격적으로 찍히면서 이게 주가가 날아가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같은 맥락으로 보면은 포스코홀딩스의 이제 리튬 관련 매출이 찍히는 해가 올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올해가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네. 좀 보는 거고요. 요게 사실은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이제 이 평가받는 거하고 사실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4년 묻어둬도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러니까 3년을 묻어뒀을 때 1년, 2년 계속 이제 제자리 걸음 하다가 마지막 3년째 왕창 올라서 수익 나도 네. 개인 투자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기간은 이제 3년 묻어놓고 3년째 이익이 나면은 1년, 2년 그 수익이 안 좋은 기간 동안에 네. 펀드를 다 뺏기고 내 직장을 잃게 되거든요. 옛날에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 할 때도 이게 좀 뭐랄까 이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되게 좀 짧게 평가하는 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를 저희 이제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지금은 더 짧아져 갖고 3개월, 6개월 단위로 해서 3개월, 6개월만 이제 이게 펀드 매니저가 투자 성과가만 안 좋아도 이 돈을 다 뺏기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를 이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분명히 좋고 앞으로 주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아직 숫자가 찍히기 전에는 사기는 좀 그런 거예요. 먼저 들어가서 보초를 쓰고 있다가 내가 좀 큰일 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이게 항상 좀 확인하고 좀 비싸게 주더라도 좀 뒤늦게 들어가려고 하는 좀 그런 좀 습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고요. 그럼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리 들어가서 선침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숫자가 찍혀서 이제 그 숫자를 보고 기관들이 들어오면은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또 올려주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거니까 그래서 제가 포스코홀딩스가 24년이 올해가 좀 되게 좋은 해가 안 되겠나 말씀드리는 게 좀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2차전지 주식에 물려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먼저 이제 자기가 처음에 접근했을 때 내가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했냐 투기의 관점으로 접근했냐를 이제 구분하셔야 되고요. 투자의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회사의 주식이 한 10,000원의 가치가 있는데 내가 지금 10,000원짜리 가치가 있는 주식이 3,000원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산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10,000원짜리를 내가 3,000원에 샀는데 그게 2,000원 될 수도 있잖아요. 2,000원이 됐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싸졌으니까 더 사야죠. 더 사시면 되고 물 타시면 되고 투기의 관점에서 투기의 관점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주가의 그 상승과 하락을 내가 맞춘다는 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2차전 주식이 올라갈 거로 생각해서 샀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판단이 애초에 판단이 잘못된 거니까 내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를 빠르게 인식을 하고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데 내가 처음에 어떤 형태로 접근했는가에 따라서 이 대응 방법이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처음에 투자로 접근했다가 나중에 이제 투기로 바꾸는 사람이 있고 투기로 접근했다가 투자로 바꾸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투자로 접근해서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더 떨어지면 더 물을 타든지 물 탈 돈이 없으면 그냥 담담하게 버티면 되는데 떨어져서 기분 나빠 속상해 그 다음에 내가 잘못 산 건 아니니까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이거는 투자로 접근해서 투기로 바뀐 거고요. 반면에 투기로 접근했다가 투자로 바뀐 거는 이거 막 올라가서 남들이 좋다는 얘기 듣고 사서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안 올라가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처음에 투기가 잘못된 거니까 빨리 손을 치고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거기서 물 타고 언젠간 올라가겠지. 네가 이기는 내가 이기는 한번 견뎌보자. 한번 싸워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비자발적 장기 투자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구분해서 사실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전지 하락에 불안해하는 개인 투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말씀해주세요. 배터리 아저씨의 명언이 있습니다. 아, 뭔가요? 예, 주가가 떨어졌다고 쫄리면 네가 공부가 부족한 거다. 예, 공부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공부가 부족해서 떨리는 거예요. 네. 불안한 게 공부가 부족해서 불안한 거예요. 예, 이제 물렸을 때가 공부가 훨씬 더 잘 됩니다. 제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은 뭐 K 배터리 레볼루션부터 해서 이제 2차전지 투자 바이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강좌도 있고, 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운용법까지 다양하게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제가 이제 공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공부하십시오. 공부해서 주가가 떨어져도 이제 불안해하지 않는 이제 그런 공부를 이번 기회에 좀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하면 2차전지 투자로 돈 벌 수 있을까요? 그럼요. 2차전지뿐만 아니고 주식 전반적인 면에서 다 돈 벌 수 있죠. 예, 인생도 결국은 이제 제가 오래 해보니까 결국 이게 다 통하더라고요. 예, 뭐든지 한 우물을 열심히 파면 그래서 이제 그 우물에서 돌을 트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다 연결되더라고요.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주식에서만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전문가가 돼 있을 거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효 작가님과는 또 다음번에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여사님은 박순효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